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2024년 2, 4분기 뉴스 브리핑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뉴스도 많고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 뉴스를 근거를 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은 검단 신도시 홍익부동산으로 금호 센트럴 앞에 그리고 녹색 넥스트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관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 3기 신도시가 3월 29일 착공 시작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별 추진 계획 중에 가장 빨리 지금 이제 착공이 발표됐습니다. 그 28개 주택 블록 중 사전 청약 21년 받은 2블록, 3블록에 해당됩니다. 본청약은 아마 9월 예정인데요. 분양가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84 기준으로 해서 6억 5천에서 7억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순서대로 이제 고양, 창릉, 남양주, 하산, 교산이 이제 하반기에 예정돼 있고요. 이런 순서로 3기 신도시들이 추진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검단 신도시 주변에 가깝기 때문에 요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축대지구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인천 1호선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계양 연결되는 그 1호선입니다. 거기 규련역 박촌역에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17,000호 정도니까 검단 신도시의 뭐 4분의 1 미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A2하고 에이스 지리역이 지금 이제 착공이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산업단지들이 형성이 됩니다. 테크노밸리로. 그래서 지식사업산업단지가 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양 신도시는 대부분 공공주택과 이렇게 특별산업계획구역으로 구성된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첫 개통이 되었습니다. GTX-A가 1차 개통으로서 동탄 수서구역이 되었고요. 한 20분 정도 거리는데 요금 4,450원, 하루 평균 8,000명인데 아직은 그렇게 많은 이용은 아니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개통은 하반기에 운정 서울역, 3차는 28년도에 서울 수서역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최근에 또 경기도에서 GTX 플러스 노선안을 GH안을 공개했습니다. G안은 포천, 광명, 인천, 숭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H 노선은 파주, 잠실, 위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연장 C노선도 발표를 했는데 여기 기존에 있던 C노선에서 5위도 정도 연결되는 거. 근데 뭐 아직 뭐 D 라인도 아직 뭐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는데 이제 물론 GH안이 나온 거는 아직 조금 먼 얘기 같기도 합니다. 공시가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는 폐지가 됐고요. 천천히 올리는 걸로 아마 조정이 됐습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그냥 적용을 해서 가는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첨단 신도시는 4천에서 9천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체에서 한 120% 정도 상향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시가 6.45% 가장 많이 올랐고요. 대부분 지방은 다 공시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빌라 같은 것들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검단 신도시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은 아마 재산세 건보료가 조금 오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증보험 한도는 상승이 돼 갖고 가격 상승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발표됐죠. 아마 대표적인 게 둔촌 주공 때문에 이제 생긴 것 같은데 우리 검단 신도시도 이 편한 세상 어반 센터로도 적용이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바로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3년 유예됐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계약 정신권은 차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2년 계약을 하고 나면 아마 주인들이 지금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뭐 4년씩 계약행 신청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 요거는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미분양 깜깜이 주택에 대해서 이미 분양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무순위 청약까지는 청약 폼의 공고가 의무화됐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6월부터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마 지금 우리 검단 신도시에 해당되는 이 편한 에코비스타 90세대도 4월 8일 무순위 청약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은 청약홈을 보셔갖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양권 주택수 산정 기준을 보면 경쟁이 있는 일반 청약은 다 산정이 됩니다.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도 경쟁이 있었는데 아마 미계약이나 부적격 때문에 나오는 물량으로 하는 것은 무순위로 가고요. 아예 경쟁이 없이 주택 미달이 된 부분은 임의 공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주택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라도
타입별로 경쟁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 특별 공급 3월 25일부 신생이 됐죠. 그 신생아 가진 분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민간 분양은 신혼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우선 공급을 하고요. 공공 분양은 전체 세대의 20, 30%를 특별 공급으로 공급합니다. 공공 분양 부분이 많은 물량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가격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전국 분양가 대비 한 13%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매매가를 오히려 추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은 계속 우상향으로 오른 내용입니다. 그 수도권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수도권은 전년 대비 20% 정도 올랐습니다. 전국은 13%래도 수도권은 20%, 전국은 한 전용 평당가, 평균 평당가가 1,770이었는데 서울은 3,780, 인천은 1,800 정도, 경기는 2,000 정도가 이제 평균 전용 평당가로 이제 조사가 됐어요. 이게 9평인 경우에 84 해갖고 25평 정도로 저희가 나눈 가격입니다. 그러면 인천의 실제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였나? 인천 1,800 정도라고 했는데 검단신도시 옆에 원당동 칸타빌 분양가가 좀 착했죠. 그래서 이것도 1차적으로는 미분양이 났는데 지금 완판되고 오히려 피가 한 5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거가 요거는 근데 검단신도시에 붙어 있다 보니까 실제 다른 지역보다는 싸게 분양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단신도시가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그 아마 영향을 받아서 싸게 받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데 보시면 검단신부터 입지가 좋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2,300 뭐 2,600, 2,800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구, 연수는 뭐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3,200 정도 갔고요. 그래서 평균 2,369 정도가 됐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검단 신도시를만 따로 보면은 2021년도 1,800 정도였던 것이 2023도에 2,073, 2004년도에도 보시면은 에코비스타가 2,000, 제일풍경제 3차가 2,000 정도. 근데 현재 연수 송도자이는 3,400 정도.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있는 검단 신도시가 그래도 분양가가 가장 수도권에서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빨간색은 아직도 미분양인 관계. 여기 이제 완판이 된 게 이제 저기 파란색이고요. 요거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완판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수도권 주택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2월 달부터 쭉 보시면은 계속 이제 하향 지표였죠, 매매는. 근데 그 중에서도 인천의 서구만 조금씩 상향의 기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 검단 신도시 영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 중에 서울이 3월 마지막 주, 4월 첫 주부터 이제 상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전세는 뭐 약간의 프로테이지 있지만 계속 강세가 있고요. 집값 넉 달 만에 상승세, 바닥론 힘받나.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표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10억 아파트 껑충 뭐 서울 집값 다 올랐다. 이게 이제 3월 말, 뭐 4월 초 최근의 얘기입니다. 금리나 집값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하락한다라는 건가 반등은 상승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요인으로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 뭐 높아진 집값이 감당이 어렵다. 뭐 금리가 떨어져도 물가는 상승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직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문가가 있고요. 반등 후 상승한다. 급매물은 거의 다 소진된다. 매도자는 급매로 던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좀 이제 주를 이루고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집값 상승에 대한 수요가 자극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 준비된 수요자부터 거래면서 반등한다. 뭐 저는 뭐 이런 쪽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하락과 반등 후 상승 이론이 있습니다. 집값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 유동성 또는 금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2년도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죠. 뭐 기준금리가 한 2.25%가 오르면서 유동성 쇼크 때문에 기준금리가 1.25에서 3.5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뭐 5%, 6% 때까지 오르면서 유동성 쇼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집값이 하향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23년도에 보면은 금리는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되는 요소가 특례보금자료를 풀어서 조금 안정화를 시켰습니다. 실제 시중금리보다도 좀 안정되게. 그랬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시중금리가
특례 보금자 금리보다도 조금 낮게끔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특례 보금자리가 오히려 일반 대출로 상환이 되면서 이렇게 중도 상환이 많이 올라갔다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2024년 상반기에 실행이 되는데 금리의 영향은 0.375%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한도가 기존의 연소득 5천이었을 경우에 적용 전에 3.29억인데 한 1억 정도로 줄 수 있다. 그리고 1억 원일 경우는 6억 5,800인데 6억 3천 정도로 줄 수 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렇게 스트레스 DSR이 많은 금액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걸 좀 주의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뭐 1%대부터 3%까지가 있습니다. 24년 총 32조의 예산을 배정됐는데 출시 40일 만에 4조 원이 신청이 됐고요. 현재 이렇게 매매나 전세, 디딤돌 버팀목으로 대환이 막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엊그저께 이제 발표된 거 보면은 또 부부 합산 1.3억에서 2억까지 올라갔고요. 어쨌든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많은 금리가 안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대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매수에 대한 수요로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만 이제 주로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분위기는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인천 서구 집값 강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요 내용은 좀 과장된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뭐 2달 새 거래가 아까 1억 올라 뭐 그 일부 평형에 따라서 그렇게 맞는 얘기고요. 유일하게 서구에서 0.07%가 변동이 된 요인도 검단 신도시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교통 호재 뭐 또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검단 신도시가 이제 점점 도시의 기능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청약 시장도 다른 데는 미분양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검단 신도시만 뭐 평균 경쟁률이 뭐 44대 1이었고 뭐 중흥 S클래스 같은 건 100대 1이 넘었겠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도 아마 검단 신도시가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검단 신도시 실제 거래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1년간 호반 우미린 금호 프루지오 84 타입의 실거래 가격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년간 24년 4월부터 최근까지 거래량은 한 120개 정도가 됐고요. 월 평균 10건 정도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뭐 약간의 등락도 있지만 여기서 최고가는 7억 5천 우미린이 있고요. 23년 8월 달에 푸르지오도 7억 4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금호가 7억 3천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또 이제 반대로 좀 싸게 파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층이 뭐 저층이라든지 좀 못난이들 있는 거 있어서 어쨌든 평균가는 지금 6억 초반에서 쭉 오르다가 이제 10월 달에 고가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안정되는 것 같으면서 최근에 다시 조금 약간 치러 올라가는 그런 기세입니다. 지금 그러면 호금 프로조의 24년 3월 현재 KB 시세는 보합세고요. 약간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약간 오름세에 있고요. 아마 여기 4월 달 거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최근에 4월에 금호가 7억 3,500 정도에 거래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되면 조금 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단 신도시 위주로 교통, 도로, 인구,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만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인천 1호선 연장이 거의 지금 이제 개통의 공정률이 거의 98%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6월 준공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올 하반기에 시범 운행, 10월 달에 시범 운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호선 연장 뭐 마찬가지로 3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년에 작동하고요. 9호선 직결화도 28년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5호선 연장은 아직 뭐 100인력, 102역 예비역 타당 조사석하고 지금 이제 원당력 추가에 대해서 뭐 김포하고 줄다리기 하는 게 계속 이제 그런 문제고요. GTX-D는 뭐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35년 개통 목표입니다. 이것도 뭐 가시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계양역 심야버스, 검단 계양역 심야버스가 7월부터 시범 운행이 됩니다.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M버스도 광역급행역세도 검남
검단 강남으로 하는 게 5월 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은 조금씩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도로도 마찬가지로 계양 광항공항 고속도로가 용역이 이제 실시 설계로 바뀌어 갖고 31년 개통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단 경명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26년 개통 예정이고요. 드림로도 지금 공사 중이면서 25년 중에 개통 예정입니다. 확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인구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입주가 3월 31일 기준으로 68,870명. 그 계획 대비는 조금 많은데요. 세대당 2.43에서 2.8명 정도 인구가 들어왔다고. 편의시설 북부 지원이 지금 4월 중에 시공사 선정을 하기로 지금 이제 입찰 공고가 떴고요. 그래서 아마 준공은 26년, 27년 중에 준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직 검찰청은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요게 이제 유승한 애들 밑에 이제 생기는 이제 체육공원이라고도 하는 부분인데요. 26공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이제 관심이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안에 그 체육관도 짓고 그 안에 이제 몇 개 시설 놓을 건지 여론조사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수영장이 들어갈지, 다목적 체육관은 기본적으로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농구, 배구 그런 거는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건 주민들 편의시설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0일 역세권 주변을 보다 보니까 우리 찾는 손님들에 따라서 선호도가 조금 많이 나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표시됐고 여기에 알아요. 법원검찰청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분홍색으로 나오는 것이 선호도 1수인 푸르지오, 호반, 우미, 금호, 그리고 금강 1차, 롯데캐슬 정도로 선호가 되고요. 여기 또 2순위라고 돼 있지만 이것도 뭐 거의 1순위에 들어간다고 보이는데요. 이편한 웰카운티, 금강 2차 정도가 이제 아마 선호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세권에서 가까우면서 이제 모아, 엘가, 우미린, 대방,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파라곤 센트럴파크,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 조금 역세권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또 백이 역세권과 가깝고 또한 이제 1단계와 2단계의 그런 장점, 그리고 대단지, 수영장 등으로 해서 디에트르 더 힐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뭐 2순위 정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3순위 정도는 그 외에 이제 유승, 한신, 대방, 호반 2차, 우미린, 파크뷰, 예미지, 파라곤, 보타닉 파라곤 정도 되고요. 조금 이제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모아미래도, 예미지, 대성, 신안, 그리고 뭐 로제비앙 정도. 요거는 이제 실제 좋다 나쁘다기보다도 사람들이 찾는 순위를 저희가 그냥 한번 매겨본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철역에 가깝냐 뭐냐의 기준도 있지만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 단지의 특성 때문에 좀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임대아파트 분포도도 조금 살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요거 안단테 제시공 도로가 있고요. 아직 분양 안 한 호반 3 남아 있습니다. 사전 청약은 끝났는데 아직 본 청약은 후수 분양이고요. 지금 102, 103 역세권도 한번 그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이 좀 있고요. 지금 아직 분양 안 하거나 재시공하는 거, 여기는 재시공하는 그거고요. 여기 아직 분양 안 한 것들 중에 이제 눈여겨보는 것들이고요. 일단은 선호도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 거 102역 필수 제품 우미리는 뭐 선호도가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분양하고 뭐 여기 인기리에 분양 마친 중흥 제품, 지난번에 했던 호반 5차 정도, 그렇게가 선호도가 나뉘고 있고, 그 다음에 금강 3차, 제풍 2차, 대방 5차. 여기는 아마 주차장 면적이, 분양가는 좀 셌습니다만 주차장 면적이 좀 널널하게 나온 것 같고요. 제풍 4차는 거의 분양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인기가 없어서 미분양이 좀 시간이 갔는데 그 아마 완판 다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뭐 검단 신도시는 거의 뭐 미분양 나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엔 다 완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여기 이제 미정으로 나와 있는 거 요런 것들은 아마 관심도를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검단 신도시
아파트 상가 매매 임대에 대해서 전문으로 지금 하고 있는 홍익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